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근에 그 공공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빌라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빌라 투자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제 경험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게 사실 빌라, 다세대 빌라였었어요. 이게 이제 벌써 꽤 됐었죠. 이제 2004년도니까 벌써 한 16년, 그죠? 17년 전이네요. 17년 전인데 그때 이제 다세대 빌라가 이제 어땠었냐면 정말 자고 일어나면 이제 가격이 막 3천, 5천씩 막 이렇게 오르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제 뉴타운 재개발, 뉴타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타운이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런 빌라를 소유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이런 빌라들이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면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이제 아파트 이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실제로 이제 거여 마천 뉴타운을 시작으로 또 이제 이런 빌라 가격을 상승을 실제 목격하고 했던 분들이 이 이후에 이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이미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던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런 빌라 가격을 이제 많이 다른 지역에서도 올라서 이 차익을 노리고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또 용산도 있었죠. 한남 뉴타운. 한남 뉴타운도 당시에 이제 빌라 가격이 정말 저렴했었는데, 이제 한남 뉴타운도 지금은 이제 돈이 굉장히 좀, 이제 한남 뉴타운 이제 윤곽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사실 되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한남 뉴타운이 벌써 2006년도에 한남 뉴타운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니까 벌써 거의 그저 한 15년? 15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근데 그 와중에 그 한남 뉴타운도 가격이 물론 이제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오랜 장기간 돈이 좀 묶여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빌라 투자, 공공 재개발 관련해서 빌라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어, 이제 굉장히 환상을 갖고 이제 좀 들어가서 하는데 물론 이제 초기에 들어가면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공공 재개발의 어떤 이런 이슈가 시작이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셔서 단기 시대착을 노리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타이밍만 잘 잡으면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어떤 게 있었냐면 뉴타운 실제 있었는데 서울이 이제 뉴타운으로 이제 잘 되니까 이제 이게 또 선거랑도 연관이 있어서 경기도도 뉴타운으로 이제 다 이제 지정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그때 투자를 했던 데가 부천 뉴타운이라고 해서 이제 부천의 뉴타운 지역인데 근데 이게 그렇게 지정이 실제로 부천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뉴타운 지정이 됐었는데 근데 이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 또 이제 건물에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뉴타운이 지정이 되고 철거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장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를 갖고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세입자분들 왜냐하면 쫓겨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제 세입자가 이제 쫓겨나면 이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버티고 있다가 이제 용산 참사라고 예전에 이제 그런 이제 좀 안 좋았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이게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끌릴 수가 있고 변수들이 많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천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해제가. 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구역이 지정이 됐다가 또 해제가 된 케이스도 있다. 물론 뭐, 뭐 신정 뉴타운이나 이렇게 좀 신월 뉴타운이나 이렇게 잘 된 것도 있고 뭐 장인 뉴타운이라든가 뭐 이렇게 잘 된 케이스들도 있지만 또 구역 지정이 됐다가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이 됐다가 또 해제된 지역도 꽤 많이 있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게 어, 그렇게 이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도 꽤 많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 또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기 때문에 이게 6평 이상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이제 거래를 할 때 이제 토지거래 해야 하고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반지하이거나 이제 굉장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 거기서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다고 하면은 거래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고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면 가격이 올랐던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지거나 이제 거래가 좀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공공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빌라나 다세대 빌라가 지금 많이 오르는 지역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변수들과 그 다음에 리스크를 좀 안고 그냥 빌라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빌라도 주택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다른 걸 투자했을 때는 취득세가 이제 8%, 2주택일 때는 8%, 3주택에는 12% 적용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1억짜리 빌라라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2주택, 3주택을 늘릴 때는 이게 또 이것 때문에 또 발목을 잡혀서 취득세가 늘어간다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으면 지금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빌라를 사기에는 좀, 왜냐면 이게 또 구역 지정이 안 돼 버리면 오랫동안 좀 돈이 묶일 수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초기에 내가 진짜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서 초기에 빨리 팔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정말 장기간 돈을 묻어놔서 내가 아닌 뭐 내 자녀들에게 좋은 입지에 어떤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장기간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공공 재개발의 다세대 빌라를 사시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공공 재건축, 왜냐하면 재건축은 그래도 됩니다. 재건축은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되고, 재건축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은 그냥 계속 그대로 남아있지만 재건축은 어떤 식으로든 시간이 지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공공 재건축이라든가, 그러니까 재건축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재건축이 빌라보다는 이제 가격이 투자 금액이 좀 많아진다는 거죠.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윳돈이 있으면 강남 재건축을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충분한 자금이 없다고 하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에 있는 재건축 부분을 좀 이렇게 눈여겨봐서 장기간 좀 봐서 재건축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2월 19일인가요? 그 우리가 이제 청약 같은 경우는 실거주 요건이 아마 그때 이후에는 이제 실거주가 돼야 되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실거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약이 힘들면 아무래도 이런 재건축, 왜냐면 재건축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재건축으로 완성이 되면 새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입주권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오히려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재건축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그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제 삶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그 열악하다는 거를 알고 계속 이제 재건축을 묶어둘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풀어줄 여지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공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좀 그 리스크 관리 측면이 있어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은 좀 이제 돈이 묶일 수도 있는데 비해서 재건축은 그래도 재건축 자체로서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매가 또 수월하게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묶이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재건축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서울시장 그 후보들 그 공약들 좀 살펴보면은 이게 그 재건축 관련해서도 좀 노후화된 아파트를 뭐 리모델링이 됐건, 요새 또 이슈화 되는 게 리모델링이잖아요. 리모델링이 됐건 재건축이 됐건 좀 더 그 활성화시키려고 좀 그런 공약들에 좀 이렇게 녹아 있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약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팁을 좀 몇 가지 드리면, 만약에 좀 그 자기가 좀 자본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좀 이렇게 지금 재건축에 좀 들어갈 저평가된 지역을 좀 찾아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괜찮은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용이 좋아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